하늘이 내린 선물이죠. 각종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슈퍼푸드 꿀. 꿀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감미료로 옛날부터 귀하게 여겼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꿀을 그리스 신들의 식량으로 생각했고, 로마인들은 꿀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꿀을 감기, 기침, 인후염 등을 다스리는데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꿀은 영양가가 없는 설탕과 달리 당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페놀과 폴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현대 사회에서도 꿀은 국민 숙취제, 자연해준 항생제 등으로 불릴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꿀을 궁합이 안 좋은 음식과 먹게 되면 소화 흡수를 방해해서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꿀에 있는 성분과 다른 성분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꿀의 소중한 성분이 몸에 전혀 흡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기껏 설탕 대신 몸에 좋은 꿀을 먹었는데 영양분이 그대로 배출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꿀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레시피 3가지와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레시피, 기침 가래를 잡아주는 레시피, 면역력을 높여주는 레시피까지 골고루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고 꿀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는 꿀팁들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볼수록 건강해지는 채널 시작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꿀 계피차입니다. 요즘같이 기온이 낮고 바람이 부는 날씨에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있죠. 바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날씨가 춥거나 습하면 특히나 말썽을 부리는데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쩔뚝이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몸의 염증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115종류 식품의 항염증 기능을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건 바로 계피였습니다. 계피가 이토록 염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신남알데히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온몸의 혈액을 쭉쭉 순환시켜줘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염증 자체가 생기지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는데요. 관절염은 보통 2가지의 경우에 생깁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관절에 손상이 생겼을 때, 그리고 관절에 감염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란 물질이 나오는데요. 계피의 신남알데히드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도 매끈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거기 더불어서 세균과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까지 계피가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나 효능이 좋고 관절염에 좋은 계피지만 그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자주 먹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에게 꿀 계피차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계피의 매운맛과 향을 꿀의 달콤함이 완전히 보완을 해주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 강력한 항균제가 되어서 몸속에 들어온 나쁜 균을 죽이는데요. 그 비결은 꿀에 들어있는 메틸글리옥살과 계피에 들어있는 신남알데히드 성분입니다. 꿀에는 풍부한 폴리페놀과 더불어 메틸글리옥살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균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계피에 든 신남알데히드는 염증도 줄여주지만 강력한 항균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꿀의 항균 기능과 계피의 항균 작용이 만나 2배의 항균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에 보약이 되는 꿀 계피차는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열탕 소독한 유리병을 준비해 주시고요. 계피가루와 꿀을 1대4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피가루와 꿀이 섞이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이대로 2주 동안 숙성시킨 뒤 따뜻한 물에 타드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꿀의 영양소는 40도부터 파괴되기 시작해서 60도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꿀 계피차를 타드시는 물의 온도는 절대 60도를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2번째 주의할 점은 계피의 양입니다. 아니, 계피는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피는 무작정 먹으면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피에 든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 계피차는 하루에 반드시 3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꿀 계피차 드시고 관절염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나는 관절염도 걱정이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목이 칼칼한 게 기침 감기가 걱정된다는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꿀과 같이 먹으면 보약되는 레시피 2번째는 바로 꿀도라지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기침 감기에 걸리기 정말 쉽죠?
목이 한번 칼칼해지면 잘 낫질 않아서 침 삼킬 때마다 정말 괴로운데요. 거기다 직장에 다니는 분이시라면 다른 직원분들과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말하다 보면 목에 무리가 가서 기침 감기가 더더욱 낫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도라지를 먹으면 한 큐에 해결이 되는데요. 도라지는 예로부터 길경이라 불리면서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도라지를 기를 보충하고 기관지를 건강하게 해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라지에는 가래를 사귀고 기침을 완화해주는 강력한 작용이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도라지에 든 사포닌 성분 덕분입니다. 인삼이나 홍삼에 많은 사포닌이 도라지에도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사포닌은 목의 점막을 촉촉하게 해줘서 가래가 쉽게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점막이 촉촉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기침도 줄어들게 되고요. 도라지가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용각산이라고 아시죠? 용각산의 주요 성분을 보면 길경가루가 있습니다. 용각산의 주요 성분이 이렇게 도라지일 정도로 기관지 건강에 좋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도라지도 자주 섭취하려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유의 쓴맛과 아린맛 때문에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먹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꿀 도라지를 만들어 먹으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꿀의 달콤함이 도라지의 쓴맛과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꿀과 도라지의 조합이 맛만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닌데요.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가래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동시에 꿀의 항균 기능이 감기를 예방해 주거든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서로의 효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강력한 호흡기 질환 예방제가 됩니다. 꿀도라지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잘 건조한 도라지, 꿀, 열탕 소독한 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잘 건조한 도라지와 꿀을 1:5 비율로 병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건조한 도라지가 딱딱해서 씹기 어려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도라지를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도라지 1, 꿀 5 비율로 소독한 병에 넣고 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생도라지를 쓰지 않고 왜 건조 도라지를 쓰나요? 라고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꿀이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꿀의 유통기한이 긴 건 수분이 적기 때문인데요. 생도라지를 사용하면 일주일만 보관해도 도라지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두고 먹지 못하고 상해버리는 일이 생기니까요. 생도라지를 이용할 분들은 꿀도라지를 만들어서 일주일 내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린 건조 도라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서 6개월 이상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왠지 목이 칼칼하다고 느껴질 때 목감기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꿀도라지를 한 스푼씩 드셔주시면 좋고요. 아침 공복에 꿀도라지를 먹으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을 꿀도라지와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기침 감기도 걱정이지만 춥고 건조한 날씨에 감기나 독감에 걸릴까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꿀과 같이 먹으면 보약되는 레시피 세 번째는 바로 꿀생강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죠.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 워낙 독하다 보니까 면역력 떨어지는 게 걱정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꿀생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생강은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생강에 든 진저롤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진저롤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로 감기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그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고요. 세균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균이 우리 몸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세균의 DNA 합성까지 억제를 해주죠. 이렇게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생강의 진저롤 생분이 그야말로 때려 잡아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항균 작용 외에도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주고 혈액이 잘 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이지만 날것으로 먹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날것으로 먹었다가는 입안이 얼얼해질 정도로 매운맛을 지녔기 때문이죠. 이럴 때 꿀생강을 만들어 먹으면 생강의 이점을 모두 취하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꿀의 달콤한 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잡아주니까 위가 자극되지 않으면서 달콤하게 생강을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강을 꿀과 같이 먹게 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꿀에 든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는 동시에 생강에 든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제거합니다. 세포도 보호하고 세균도 때려잡고 이중으로 감기를 예방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꿀생강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껍질을 깐 생강, 꿀, 열탕 소독한 병을 준비해 주시고요. 생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편 썰어 줍니다.
소독한 병에 생강을 넣고 생강이 잠기도록 가득 꿀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이도록 저어주면 끝인데요. 하루는 실온에 뒀다가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한 뒤에 드셔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껍질에 영양이 많을 텐데 껍질을 까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생강도 다른 식재료와 마찬가지로 껍질과 껍질 근처에 영양이 많은데요. 하지만 생강은 껍질과 껍질 속 알맹이의 성질이 다릅니다. 생강 속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생강 껍질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 예방을 목적으로 생강을 먹는다면 약해진 면역을 고려해서 생강 껍질을 벗긴 채로 꿀생강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꿀생강이어도 생강은 지나치게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10g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크기의 생강 기준으로는 5에서 7조각 정도 되니까요. 하루에 꿀생강 7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생강은 혈액이 굳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앞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꿀을 이용한 보약되는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몸에 정말 좋은 레시피지만 가짜 꿀을 사용하게 되면 도리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꿀의 절반가량은 가짜 꿀인 사양 꿀입니다. 벌꿀 100%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 표시가 없다면 설탕을 먹여서 만든 사양꿀일 수 있으니까요. 꿀의 효능을 완전히 가진 천연꿀을 구입하실 거라면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꿀을 고를 때는 2가지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천연꿀 고르는 꿀팁 첫 번째, 탄소 동위 원소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꿀은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탄소의 양이 달라지는데요.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 같은 식물에는 탄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식물에는 탄소가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고를 때 탄소가 적게 들은 꿀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동위 원소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탄소 동위 원소가 마이너스 23.5 이하면 천연꿀이라고 축산품질 평가원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양봉협회에서는 마이너스 22.5 이하면 천연꿀이라고 자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연꿀 고르는 꿀팁 2번째, 저온에서 수분을 제거한 꿀을 골라야 합니다. 꿀은 그 자체가 항균 기능을 갖고 있어서 보존 기간이 긴데요. 보존 기간을 더 길게 하고 더 걸쭉한 꿀을 얻기 위해서 꿀의 수분을 농축하여 판매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고온에서 처리하느냐 저온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파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데요. 꿀의 영양소는 60도 이상에서 대부분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저온에서 수분을 농축한 제품을 고르시면 영양소 파괴가 적은 천연꿀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믿을만한 천연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에는 항염작용이 뛰어난 꿀 계피차를 마시면 좋다. 계피와 꿀을 1대4로 섞으면 된다. 기침 감기에는 꿀 도라지가 좋다. 꿀 도라지를 만들 때는 건조 도라지를 사용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도라지와 꿀을 1대5 비율로 섞어주면 된다. 면역력 강화와 감기에는 꿀생강이 좋고 생강을 편 썰어서 꿀에 잠기도록 병에 넣어주면 된다. 가짜 꿀이 많기 때문에 천연꿀을 고르려면 탄소 동위 원소가 마이너스 23.5 이하인지를 꼭 확인하고 저온에서 수분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한번 만들어두면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 보시고 꾸준히 한번 드셔보세요. 거기에 든 각종 항산화 물질 덕분에 몸이 건강해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보람을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다른 유익한 정보와 천연꿀 링크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볼수록 건강해지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